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고추 있잖아요. 이 고추가 사실은 수백 년의 오해와 놀라운 여정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올랐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붉은 유산 속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레드페퍼라는 이름. 이거 사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역사적인 실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는 아메리카 대륙의 고추를 보고 인도의 그 귀한 향신료였던 후추, 블랙페퍼로 착각했던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은 식물학적으로는 정말 완전히 다른 식물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이 낯선 식물이 도대체 어떻게 지구 반대편 이 아시아의 식탁을 정복하게 된 걸까요? 그 여정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미각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렸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확산 속도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유럽에 가져간 것 시작으로 불과 2세기도 안 돼서 인도를 거쳐 한국까지 전 세계 식탁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한국의 초기 기록을 보면요. 약간의 경계심 같은 게 느껴져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남만초라는 이름. 이게 딱 그걸 보여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쪽 오랑캐의 후추라는 건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작물이 얼마나 낯설고 이국적이었는지 이름에서부터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지만요, 이 고추가 한반도에 정착하면서부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한국 땅에서 자라는 걸 넘어서 그 땅 자체와 연결된 고유한 정체성을 발전시키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의 것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 재래가 등장합니다. 이건 국립농업유전자원 목록에 있는 이름들이에요. 영양재래, 안동재래, 울진재래. 와, 이거 거의 대한민국 전도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각 지역의 이름이 붙은 고추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재래종이라는 말은요, 그냥 그 지역 특산물이라는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세기에 걸쳐서 그 지역의 흙, 기후, 그리고 사람들의 입맛과 손맛이 함께 빚어낸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격식 있는 음식 문화로 유명한 안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곳의 농부들은 수세대에 걸쳐서 단순히 매운 고추가 아니라 안동의 그 유명한 음식들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깊은 감칠맛을 내는 고추를 대를 이어서 선택적으로 길러온 거예요. 말 그대로 식문화가 고추의 DNA를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이런 역사적인 재래종들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상업적으로 육종된 슈퍼스타 품종들이죠. 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한쪽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이야기가 가득한 재래종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현대 품종, 육성 품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을 보세요. 대박나, 스피드킹, 꼬꼬마.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채소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기획사에서 철저하게 기획해서 내놓은 아이돌 그룹 같아요. 스피드킹처럼 엄청 빨리 자라거나 꼬꼬마처럼 작고 귀여운 크기를 깍 유지하거나 각자 맡은 역할이 아주 분명한 거죠. 그런 이런 효율성 덕분에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언제나 저렴하고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뭘 잃고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예측 가능한 생산성을 얻는 대신 우리는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그 독특하고 다채로운 맛의 역사를 통째로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옛것과 새것이 충돌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두 작물, 가지와 딸기를 비교해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가지는요, 우리나라에서 함께한 지 10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작물이에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로 김치를 담그거나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주연급 채소가 아니었던 탓에 품종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유전적 다양성이 너무 낮아져서 만약에 가지에게만 치명적인 병이 하나 돈다? 그럼 그냥 전멸할 수도 있는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된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요즘 먹는 이 크고 단 딸기 있죠? 이건 사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에 가까워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바로 이 땅에서 자라는 토종 야생 딸기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야생 딸기들이야말로 우리가 거의 잊어버렸던 강인한 생존 유전자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안동 재래고추나 저 야생딸기 같은 것들의 다양성을 지키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씨앗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 상자이기 때문이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예전엔 없던 병충해가 생기고 막 극심한 가뭄이 닥치잖아요? 바로 이럴 때 이 잊혀진 품종들이 가진 어떤 특별한 저항 유전자가 미래의 식량 위기를 해결할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죠. 와,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실제로 과거에 터키의 한 야생밀 품종이 전 세계의 밀 농사를 끔찍한 질병에서 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씨앗들 하나하나가 오직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위기를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인 영웅, 바로 유전자 어벤져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씨앗들을 지키는 건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아주 현명한 투자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맛,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를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에게 작은 텃밭이 생긴다면 어떤 씨앗을 심어 보시겠어요? 가장 수확량이 많은 씨앗이 아니라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 씨앗을요. 여러분은 어떤 맛과 역사를 되살려 보고 싶으신가요?